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살던 집이 철거가 되는 경우에 다른 동네에 가서 이주비를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소득세법에서 명명을 해놨는데요. 이러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비과세 조건은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를 받습니다만은 그런 대체주택에 대해서만큼은 1년만 보유하고 거주하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현재 소득세법의 특례 조항입니다. 우리가 비과세를 받는다는 것은 좌우지간 가장 좋은 거죠. 감면이나 이런 경우는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전액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되는 세금의 20%는 또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비과세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 같은 경우에 현재 3년 이상을 지방이든 서울이든 할 것 없이 꼭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만큼은 자기 집이 어쩔 수 없이 철거되는 바람에 이주비를 받아 다른 곳에 가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딱 1년만 보유 거주해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대체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을 잘 지키셔야지 단순하게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되어서 내 집이 철거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투자 차원에서 또 빚까지 내가지고 대출까지 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요건에 안 맞아서 비과세가 안 되더라 하면은 아주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핵심 자료에서 원래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에 대체주택 조항이 그 5항으로 하나의 그 별도의 조항인데 그 조항을 핵심 자료 한 페이지로 할당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주택 핵심 자료를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동시 충족 조건 이렇게 했는데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인정을 받는 거지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조건 충족이 안 되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하나 주의할 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주택의 그 동시 충족 조건을 동그라미 1, 2, 3, 4 해서 네 가지 조건을 엔드 조건으로 충족을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조건에 기존 1주택에 대한 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요 말을 우선 해석을 해드리면은 기존 1주택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내에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진행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지역 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집이 두 채, 세 채 이와 같이 가지고 있던 분은 아예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보유하기는 이 집에서 보유만 하면 되느냐, 즉 가지고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거주도 해야 되느냐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꼭 살아야만 되느냐의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거주라는 말은 없고 보유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령 자체를 해석하면 굳이 거주를 안 하더라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유권 해석이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것으로 현재는 예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까지 같이 하는 것이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무간섭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내에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 1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라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취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 시행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냐면 사업 시행 인가일부터 신축 아파트, 즉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신축일까지입니다. 표로 보면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이 나서 매실리고 아파트 공사해서 신축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요 날짜는 관리처분이래요. 관리처분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먼저 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사이에는 텀이 있어요. 기간이. 물론 요거는 사업별로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시행 기간이라고 얘기하면 요 날부터 따져서 요 때까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관리처분 인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일은 종전에 살던 집이 철거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철거가 된 다음에 다른 집에 가서 이사 가서 산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이미 이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철거될 거라는 예정이 되는 것이고 그 예정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꼭 사야 되는데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재개발 지역에서는 정비구역도 지정고시가 되고 뭐 기본계획도 수립되고 조합도 설립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는 시점에 그 뉴타운 지역에서는 동네가 노후화되고 허름화되기 때문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이전에 이미 다른 집을 사게 되죠. 이주비와 상관없이.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건 절대로 대체주택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점. 그래서 요 이후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살던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만 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런 타 주택을 취득했으면 그 집에서는 1년 이상 뭐를 해라? 거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주를 하라는 얘기는 남의 집에서 거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주를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를 해서 보유거주를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인 상태에서 보유거주가 이루어져야만 그 대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 집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물론 이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대체주택을 파는 시점에는 2주택자로 판정을 받을 겁니다만은 대체주택이라고 주장을 하면 비록 2주택인 상태에서 매매가 됐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주택의 장점은 이것도 팔지 않고 현재 자기 걸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다른 집을 사서 집이 하나 더 있는 상태고 해서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하나를 팔 때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또 하나는 3년까지 안 가지고 있어도 1년만 보유거주하고 있다가 팔아도 비과세 된다는 장점. 이런 두 가지의 아주 좋은 조건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다? 종전에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내에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 인정을 받지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대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내용은 종전 1주택이라는 말하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라는 말, 또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라는 말, 이런 말들을 체크 포인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갈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번 항목에서는 대체주택의 취득일자를 거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초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느 시점에 신축이 돼서 아파트로 바뀔 텐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다고 했고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사면 안 되고 이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보유거주해라. 그래서 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날짜의 기준이 동그라미 1번 항목에서는 요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요 날 이후에 사면 된다. 그러면 이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 가치가 높아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 그래서 한없이 안 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주택은 1년 이상 보유거주를 할 때 꼭 이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전세 살다가 나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파는 시점에 한도일을 정해놓은 거죠. 한도일을. 그럼 언제까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 이내에는 꼭 팔아야 된다고 정해놨습니다. 즉 원래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던 이 재개발이 신축돼가지고 2년이 되기 전에는 꼭 이 대체주택을 파세요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축된 이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판다면 이거는 대체주택의 의미가 아니라 투기주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집을 하나 더 사가지고 투기를 했다고 본다는 의미지 대체주택으로는 안 보겠다는 뜻이죠. 이 집이 허물어져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잠시 살다가 이 아파트가 지어졌으니까 이제 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안 팔고 있다면 이거는 대체가 아니라 투기로 보겠다. 그래서 파는 시점이 이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는 꼭 팔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양도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아파트로. 그래야 철거된 집 대신에 대신 살다가 이제 이 아파트 팔았으니까 이 주택을 팔았으니까 원래의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요 신축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꼭 팔아야지 2년이 경과되어서 팔게 되면 또 의미가 없다. 그리고 2년 이후에 2년 이내에 양도를 했으면 원래 신축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원칙은 전 가족이 다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역상 처리된 부분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전 가족이 이사를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봐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학교 문제 때문에 애들은 같이 못 갔다라든지 또 뭐 가장이 직장 문제 때문에 못 따라갔다든지 또 뭐 부인이 아파가지고 뭐 어디 치료하느라고 못 따라갔다든지 그래서 주민등록이 다 같이 못 가더라도 이와 같은 어떤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특별히 봐주겠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세대 전원이 다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거지 요거 소유자만 주민등록을 딸랑 옮기면 그것도 인정받기는 어렵다. 세 번째 조건은요. 완성주택으로 이사 후 1년 이상은 살아야 될 것. 당연하죠. 자기 집이 철거되는 것 때문에 다른 집을 대신 사서 잠깐 살다가 팔고 간 거니까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살아야 그 대신 살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이사 가가지고 뭐 한두 달 살다가 바로 다시 팔고 나온다면은 그거는 투기로 보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에 대체주택의 판정 요건이 쭉 지나서 2년 차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차에 대체주택을 팔고 여기로 이사를 갔다. 그럼 여기서 다시 1년을 더 삽니다. 1년을 더 살면은 결국은 아파트가 지어진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늘어놓고 보면은 대체주택을 팔고 이사 와서 2년 이내에 팔고 1년을 더 산다 그러면 아파트가 신축된 날부터 최종적으로는 3년이 지나봐야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대체주택은 이미 그 전에 팔았죠. 3년 전에. 그래서 지금 대체주택 양도하고 비과세 신고를 했다면 일단은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비과세 처리는 해줍니다마는 3년이 지나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기 기간이 지나봐야 이 사람이 비과세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해서 이 약속을 안 지켰다면
나중에라도 세금이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동그라미 2번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요. 동그라미 2번을 설명할 때 대체주택 양도일 기준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갈 때 대체주택을 이때 사가지고 있는데 이게 완성된 후 2년 요 시점까지는 꼭 팔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2년인데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 팔으면 안 되느냐? 예, 4번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사업시행인가가 이때 났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1년 딱 가지고 있어 보니까 아직도 집을 짓고 있더라. 근데 더 이상 이 집은 투자 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팔아버리고 다른 데 전세 살다가 이게 지어지면 이사를 가고 싶다. 그래서 팔아 치우고 다른 데에서 전세 살다가 아파트가 신축돼서 이사를 갔다.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대체주택 양도할 때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요 말인데요. 요 말 해석을 완성되기 전 2년, 완성된 후 2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완성된 후 2년, 완성된 전 2년 해서 요 사이에 꼭 팔아라 이 말이 아니고 완성되기 전 여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는 언제 팔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에는 꼭 2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완성되기 전 2년 내, 완성된 후 2년 내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날의 의미가 뭐냐면 등기일이나 준공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먼저 다 지어놓고 먼저 사람들이 입주를 하죠. 그 다음에 등기나 준공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 그 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일, 또 하나는 임시 사용 승인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사용을 하는 임시 사용 승인일, 제일 빠른 날은 임시 사용 승인일입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이 먼저 나게 되면 이 날짜가 되는 것이고 가사용 승인이 안 나면은 그냥 사용 승인일이 되는 거지. 대금을 정산한 날이라든지 등기일이라든지 뭐 준공일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요 날짜를 잘못 이해하시면 요 2년 기간 따지는 것을 잘못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체 1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아 154조 1항 즉 1세대 1주택이죠. 적용한다. 즉 보유기간 3년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그런 요건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비과세 특례 중에 특례가 되겠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지에 보면은 83호 3에 이런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잘 보시면 지금 대체주택 팔고 나중에 내가 이 집이 지어지면은 2년 이내에 팔고 이사 가서 또 1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그런 문서를 첨부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대체주택 양도 시점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일단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고 나중에 2년이나 경우에 따라서 3년도 되겠죠. 그렇게 경과된 다음에 그 사후관리 조건, 이 서식으로 제출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사후관리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시 세금을 고지를 하는데 세금 고지하는 것은 대체주택 비과세한 그 당해년도에 세금으로 고지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